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에는 물건이 넘치고 손에는 스마트폰이 놓여 있고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밤이 되면 마음은 왜 이렇게 비어 있는 걸까요? 하루를 다 보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은 허무함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몸은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가슴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현대인은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중년이 되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처럼 굶지 않고 당장 잘 곳이 없어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늘 무겁다, 이유 없이 지친다,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다고요. 이 피로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번뇌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 끝나지 않는 걱정, 비교와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40대 이후의 삶에서는 이런 마음의 소음이 더 커집니다. 자식은 어느 정도 자랐지만은 여전히 걱정이고 부모의 나이는 점점 마음에 걸리며 돈은 예전보다 벌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서 반복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잘 통제하려 하고 더 완벽해지려고 애쓴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고통은 부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생긴다고 말합니다. 집착은 반드시 큰 욕심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버리면 안 되지.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몰라. 지금 정리할 힘은 없어. 이런 작은 생각들이 쌓여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머무는 공간 속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집안이 유난히 어수선할 때 마음도 되게 그렇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방, 쌓여있는 물건, 쓰지 않지만 버리지 못한 것들,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언젠가 해야지라는 생각이 스칩니다. 그 생각은 금방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면서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불교에는 일체계고 이체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극단적인 불행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잔잔한 괴로움입니다. 늘 바쁘고 늘 피곤하고 늘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정리하지. 지금은 너무 바빠. 하지만 시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시간이 생겨도 마음은 더 불안해질 뿐입니다. 이제 한번 아주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쉬고 있는가? 몸만 쉬고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지는 않은가?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산속에서만 이루어지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머무는 공간은 마음을 돌보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의 장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무언가를 더 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잠시 멈추고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제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한 번만 천천히 들이마셔보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은지 느껴봅니다. 그리고 내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많이 애쓰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이 바로 시작입니다. 마음을 고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자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마음의 무게가 어떻게 공간에 드러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자리가
어떻게 마음의 거울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을 가만히 바라보면 말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잠시 앉아있기만 해도 숨이 편해지고 어떤 집은 이유 없이 마음이 바빠집니다. 이 차이는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간에 머물러 온 마음의 흔적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과 환경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머무는 자리도 어지럽고 자리가 어지러우면 마음도 쉽게 흐트러집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은 안에 있고 공간은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둘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모습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식탁 위에 우편물과 영수증이 쌓여 있고 의자에는 입담한 옷이 걸려 있으며 서랍을 열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 바빠서 그래. 다들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지만 그 공간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지칩니다. 중년이 되면 특히 이런 일이 잦아집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에너지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보니 공간을 돌볼 여유는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집이 쉬는 곳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부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리정돈을 잘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의 혼란은 마음속 집착과 미루기의 결과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물건 하나에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담겨 있고 정리하지 못한 서류 더미에는 지금은 마주할 힘이 없다는 회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집착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기 마음은 늘 뒤로 미뤄두었던 분들, 그 미뤄진 마음이 공간 속에 고여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비움은 모든 것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 비움은 생각만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늘 몸을 쓰는 일과 함께 합니다. 공간을 돌보는 일은 마음을 직접 다루지 않아도 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은 복잡해도 손은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물건 하나를 집어들고 이것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가라고 묻는 순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이것도 못하나?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정리는 또 하나의 고통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정말 바빴구나. 지금까지 잘 버텨왔구나. 이 한마디의 자비가 있어야 공간도 마음도 조금씩 풀립니다. 오늘은 집 전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작은 한 곳이면 충분합니다. 자주 지나가는 자리, 늘 눈에 걸렸던 한 칸, 그곳을 잠시 바라보며 지금의 마음 상태를 느껴보세요. 어수선함이 보인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조금 쉬어도 된다. 이제는 나를 돌볼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관저, 즉 있는 그대로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고치려들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이 알아차림이 생길 때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붙잡음이 어떻게 불안과 고통으로 이어지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더 많은 것을 붙잡게 됩니다. 젊을 때는 가볍게 지나쳤던 물건 하나, 기억 하나가 어느 순간부터는요, 쉽게 손에서 놓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꼭 값비싼 물건이어서도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혹시 몰라서 추억이 있어서
혹은 이걸 버리면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 같아서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붙잡음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집착은 탐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라질 것을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마음, 변하는 것을 그대로 두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집착의 뿌리에는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은 머리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아이도 자라고 부모도 늙고 계절도 관계도 몸도 바뀐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 변화를 애써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집안에 오래된 물건이 쌓이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그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에 붙어있는 시간과 감정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학용품, 예전에 입던 옷, 다시 보지 않을 사진과 편지들, 이것들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을 인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무상을 마주하는 일이 더 잦아집니다. 자식은 점점 독립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건 남겨두고 싶다. 이것마저 사라지면 너무 허전할 것 같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붙잡음은 허전을 막아주지 못한다고. 오히려 붙잡을수록 허전함은 더 또렷해진다고 말입니다.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습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관리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눈에 보이는 자극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부족함이 아니라 집착에서 찾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억지로 비우면 마음은 더 저항합니다. 필요한 것은 먼저 이 집착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붙잡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로 필요해서인가? 아니면 놓아버릴 용기가 없어서인가? 이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도와줄 뿐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과정이 아니라 착각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정해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물건을 많이 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집 안에서 가장 오래 손대지 않았던 물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물건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감정과 기억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웠다. 이 감사가 생길 때 비움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집착이 어떻게 불안과 반복되는 생각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왜 어지러운 공간이 우리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집안이 어지러울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 지금은 바빠서 그래.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나중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마음은 조금씩 더 지쳐갑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단순히 보기 불편한 정도를 넘어 우리의 마음에 조용한 압박을 계속해서 가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특히 집착에서 고통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어지러운 공간이 괴로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간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공간을 보며 마음이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방 한쪽에 쌓여있는 물건들을 볼 때마다 저거 정리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스칩니다. 그 생각은 잠깐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이 반복되는 생각은 마치 작은 돌멩이처럼
마음속에 계속 남아 부담을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는 큰 사건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미완의 일, 끝내지 못한 과제, 미뤄둔 정리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번뇌는 마음의 에너지를 조금씩 소모시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영향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이틀 미뤄도 괜찮았던 일이 이제는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몸의 회복력은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어지러움 하나가 하루 전체를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괴로움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할까? 왜 이것 하나를 미루고 있을까?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배우자로서 항상 누군가를 돌보고 책임지고 참고 살아온 분들일수록 자기 공간과 자기 마음을 돌볼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미뤄지고 그 미뤄진 정리가 다시 마음을 괴롭히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의 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물건에 집착하고 그 집착이 불안을 만들고 불안 때문에 다시 정리를 피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리를 한 번에 끝내야 할 큰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수행은 늘 작고 구체적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호흡, 한 걸음, 한 동작,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순간의 마음 상태입니다. 정리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많아졌지? 내가 잘못 살았나라는 생각에 빠지면 몸은 움직여도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이것은 수행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를 치워야 할 일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연습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물건 하나를 집어들고 그 물건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느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것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마음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관과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몰아붙이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이 알아차림이 생기면 어지러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정직한 신호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반복되는 생각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리를 조금씩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많이 가지면 안전해지고 쌓아두면은 불안이 줄어들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면 마음이 놓일 거라고요. 그래서 어느새 삶은 소유하는 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어 돌아보면은 정작 우리를 지치게 만든 것도 그 소유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소유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는 소유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는 태도입니다. 물건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고 쌓아두면 미래가 안전해질 거라 믿는 마음. 이 믿음이 흔들릴 때 불안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에는 오래 쓰지 않는 물건이 많지만 막상 버리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아직 쓸 수 있는데 비싸게 샀는데 언젠가는 다시 필요할지도 몰라. 이 생각들은 모두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생각들 뒤에는 이러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두려움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수입은 언제든 줄어들 수 있고 혼자가 되는 시간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물건을 내려오는 일이 마치 삶의 기반을 흔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늘리는 삶은 끝이 없지만 맡아둔 것을 돌보는 삶은 마음을 잔잔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돌봄입니다. 소유는 붙잡는 것이고 돌봄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물건을 돌본다는 것은 그 물건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깨끗이 관리하고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은 그 역할을 마쳤음을 인정해 주는 것. 이 태도는 물건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중도는 극단적으로 버리라는 말도 아니고 무조건 많이 가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만큼을 알고 그만큼만 품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계산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확인하면서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물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컵이든 의자든 이불이든 괜찮습니다. 그 물건이 없을 때의 불편함과 있을 때의 안정을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오래 쓰지 않는 물건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 물건이 없어도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껴봅니다. 이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많이 가질수록 좋다는 믿음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감각이 들어옵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만큼이면 내가 돌볼 수 있다. 이 충분함의 감각이 마음을 깊이 쉬게 합니다. 중년의 삶에서는 더 이상 늘리는 것보다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몸도 관계도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하게 쥐고 있으면 결국 돌볼 힘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로해지고 그래서 무기력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비움은 비워서 텅 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워서 숨 쉴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방 안에 여백이 생기면 마음에도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돌볼 힘이 돌아옵니다. 오늘은 많이 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동안 물건 하나를 사용할 때 조금 더 정성스럽게 다뤄봅니다. 컵을 씻을 때 천천히 씻고 의자를 밀어 넣을 때 바르게 넣고 신발을 벗을 때 가지런히 놓아봅니다. 이 작은 돌봄이 소유의 삶을 돌봄의 삶으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돌봄의 태도가 어떻게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고 일상의 행동 하나하나를 수행으로 바꾸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할 때 그 일 하나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은 설거지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어제의 말다툼에 머물러 있고 몸은 바닥을 닦고 있지만 생각은 내일 해야 할 일로 달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도 정작 지금 여기에 있었던 시간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이 마음의 분산입니다. 몸은 현재에 있는데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쉬지 못하는 상태. 이럴 때 아무리 편한 곳에 있어도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머무는 것, 즉 정념, 정정정련입니다. 정념이란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만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지금 하고 있는 그 한 가지에 마음을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좌선이나 명상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더 중요합니다. 특히 정리하고 닦고 치우는 일처럼 단순한 반복 동작 속에서 정념은 가장 쉽게 연습됩니다. 예를 들어 바닥을 닦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이걸 왜 내가 하고 있지? 언제 다 끝나지?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 순간 닦는 행위는 수행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고역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걸레의 촉감에 집중합니다. 손에 느껴지는 물기, 바닥의 차가움,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감각,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은 닦는 시간이다. 이 짧은 문장이 마음을 현재로 불러옵니다.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올라오면 생각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다시 손의 움직임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태도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런 정념의 힘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생각거리는 많아지고 몸은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계속 흩어져 있으면 작은 일에도 금방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한 가지 일에만 머무는 연습을 하면 같은 일을 해도 피로가 줄어듭니다. 정념은 삶을 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덜 소모되게 만듭니다. 여러 생각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동시에 쉬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념을 마음을 쉬게 하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세요. 집안에서 짧은 정리나 청소를 할 때 딱 5분만 정해봅니다. 그 5분 동안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와도 따라가지 않겠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 하나를 제자리에 놓을 때 그 동작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손을 뻗는 순간, 물건을 드는 순간, 제자리에 놓는 순간을 천천히 느껴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호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함께 느껴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같은 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의 소음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조용해질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설거지하는 손, 정리하는 발걸음, 닦고 치우는 그 평범한 시간 속에서 마음이 한 곳에 머무는 경험을 할 때 삶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침과 하루의 시작을 바꾸는 아주 단순한 실천을 통해 마음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몸을 통해 마음을 여는 연습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그날의 마음결을 거의 그대로 결정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찾고 어제 못한 일과 오늘 해야 할 일을 떠올리며 숨이 가빠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날은 처음부터 마음이 닫힌 채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불교에서는 하루의 시작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아침은 단순히 시간의 출발점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향이 급하고 불안하면 하루 종일 그 흐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작이 조금만 느리고 맑아도 하루 전체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많은 중년의 삶에서 아침은 가장 여유 없는 시간입니다. 몸은 뻐근하고 머릿속은 이미 수십 가지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명상이나 긴 수행은 시작하기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순서, 몸이 먼저 반응하는 짧은 의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언가를 정리하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밤새 머물러 있던 공기를 내보내고 새로운 공기를 들이는 일, 이것은 공간을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위한 일입니다. 눈을 뜨면 창문 앞으로 가보세요. 완전히
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열어도 충분합니다. 차가운 공기든 따뜻한 공기든 그날의 공기를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을 열었다면 그 자리에 잠시 서서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코로 천천히 공기를 받아들이고 가슴과 배가 함께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길게 내쉽니다. 이 호흡을 3번만 반복해 보세요. 이 짧은 호흡은 마음을 억지로 안정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로 돌아오게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은 바로 이런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숨이 드나드는 것을 아는 순간 생각은 잠시 힘을 잃습니다. 숨을 쉰 뒤에는 몸을 조금만 움직여 봅니다. 큰 스트레칭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목을 좌우로 가볍게 풀어줍니다. 밤새 굳어있던 몸을 이제 깨어도 된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분이 하루 전체의 질을 바꿉니다. 몸이 먼저 열리면 마음도 뒤따라 열리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늘 몸과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잘해야 할 과제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놓쳤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날 다시 하면 됩니다. 수행은 연속성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아침 의식을 몇 날, 며칠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느껴집니다. 아침에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오늘의 몸 상태와 마음 상태가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 알아차림이 무리하지 않게 하루를 살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 청소를 하든 출근을 준비하든 집안을 오가든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의식적인 상태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열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집안에 아주 작은 머물 자리를 만드는 방법,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이 아무리 넓어도 마음이 쉴 자리가 없는 집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간은 크지 않아도 그 한 곳에 앉기만 하면 숨이 느려지고 생각이 가라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자리를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머물 자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내 사람을 만나도 일을 해도 하루를 다 보내고 나면 결국 혼자가 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돌아갈 자리가 없으면 마음은 쉽게 허전해지고 그 허전함은 다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있으면 오히려 더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집이 편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내려앉을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파와 침대는 있지만 마음이 기대어 쉴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리는 크거나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자리는 늘 작고 소박합니다. 한 평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자 하나, 작은 탁자 하나, 혹은 이제 선반 위에 한 칸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놓는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그 자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곳은 쉬는 곳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상의 소음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둘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 책 한 권, 짧지만 힘이 되는 문장, 소중한 사람의 사진 한 장, 이것들은 장식이 아니라 마음을 현재로 불러오는 표식입니다. 이 자리를 만들 때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시작하지 못합니다. 지금 있는 것 중에서 하나만 골라도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이 자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 주변을 조금 더 깨끗이 하고 싶어지고 물건을 함부로 두지 않게 됩니다. 억지로 규칙을 만들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이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질서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에게 이 자리는 큰 힘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 그저 앉아 있기만 해도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 감각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 자리에 앉을 때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상을 잘해야 한다거나 생각을 비워야 한다는 목표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앉아서 몸의 무게가 의자에 실리는 느낌,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짧은 문장을 하나만 떠올려 봅니다. 지금은 쉬어도 된다. 이 문장은 주문이 아니라 자기 허락입니다. 그 허락이 있을 때 마음은 처음으로 내려앉습니다. 이 머물 자리는 하루에 오래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1분, 저녁에 2분이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자리에 돌아오는 경험입니다. 그 반복이 마음의 안정감을 쌓아줍니다. 네. 불교에서는 의지할 곳을 밖에서 찾지 말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지혜롭게 마련하라고. 이 자리는 도망치는 곳이 아니라 다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쉼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있기 쉬운 태도, 바로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책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이 나이가 되도록 이것 하나 못하다니. 이 말들은 습관처럼 마음속에 떠오르지만 그 말이 마음을 더 가볍게 해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숨을 더 막히게 만들 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만 필요한 태도가 아닙니다. 자비가 가장 먼저 향해야 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온 중년에게는 이 자기 자비가 더욱 절실합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집, 어수선한 공간은 의지 부족의 증거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움직이기 어렵고 마음이 고단하면 시작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신을 몰아붙이면 상처 위에 또 상처를 얻는 꼴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도 하나의 집착이라고 봅니다. 나는 이래야 한다. 이 정도는 해내야 한다. 이 기준에 스스로를 가두면 삶은 점점 숨 쉴 공간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수행의 길에서는 엄격함보다 부드러움을 먼저 배웁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낸 시간입니다. 자식을 키웠고 가정을 지켰고 직장에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친 마음과 몸은 비난이 아니라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정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해도 된다. 이 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세요. 하루에 한 칸, 아니면 물건 하나만 제자리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행동은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빠르게 끝내려 하지 말고 많이 해내려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바로 이런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과거의 기억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잠시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손을 놓고 숨을 한번 고른 뒤 그 기억을 밀어내지 말고 바라봅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문장은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자비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에게 이 자기 자비는 더욱 중요합니다. 누군가 대신 해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판단과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그 기준이 너무 가혹하면 삶은 금방 메말라 버립니다. 자비로운 태도는 정의를 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억지로 몰아붙인 변화는 오래가지 않지만 자기를 존중하는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지혜가 함께 갈 때 진짜 수행이 된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무엇을 알지 않은 것이고 자비는 그 과정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정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상의 수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보세요. 정리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했을 때 한마디만 바꿔 말해봅니다. 왜 아직도 못했지? 대신 지금까지 많이 버텼구나.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을 단단히 지켜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한데 모아 어떻게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삶 전체를 조용히 바꾸는지,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에 무엇을 해보면 좋은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루가 끝나는 순간은 아침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마음은 그대로 잠들기도 하고 아직 풀리지 않은 채 밤새 스스로를 붙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저녁 시간을 또 하나의 수행의 자리로 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먼저 떠오르기 쉽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것, 말을 아껴 써야 했던 순간, 미뤄둔 일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아는 채 잠들면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끝에는 무언가를 더 평가하기보다 아주 작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정리는 머릿속 생각을 모두 정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불가능합니다. 대신 눈앞에 있는 한 가지를 차분히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이 늘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집안에서 가장 쉽게 손이 닿는 곳 하나를 정해봅니다. 창틀, 탁자, 위, 욕실, 거울 혹은 책상 한 모서리, 그곳을 천으로 한 번만 닦아봅니다. 깨끗해졌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마음 상태입니다. 닦으면서 이렇게 느껴보세요. 손이 움직이고 호흡이 오르내리고 하루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감각. 나는 지금 하루를 정리하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이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물건 하나를 떠나보냅니다. 크고 의미 있는 물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역할을 다한 종이 한 장,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봅니다. 고마웠다. 이 말은 물건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낸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노아중은 무시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인정하고 보내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도 적어도 지금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다는 감각이 남습니다. 이 감각은 깊은 휴식으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창을 열고 하루 중간에 한 가지에 머무르고 저녁에 한 가지를 내려놓는 것, 이 세 가지가 쌓이면 삶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도 마음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큰 깨달음보다 작은 실천의 반복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하루에 한 번의 알아차림, 한 번의 비움, 한 번의 자비, 이것들이 모여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더 이상 부끄러운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는 돌볼 차례입니다 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돌봄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 인연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인연이 맡겨준 몸과 마음을 거칠게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더 맑은 자리, 조금 더 따뜻한 자리를 하루에 하나씩 마련하면 됩니다. 창을 여는 일은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한 칸을 비우는 일은 자신을 찾는 일입니다. 한 자리를 정갈히 하는 일은 삶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큰 다짐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지금 손이 닿는 곳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자리가 당신이 수행의 자리이고 그 하루가 이미 충분히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